태조 1년 9월 1일 삼서좌사 이거인을 경사에 보내 황태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표문을 올리다. 삼서좌사 이거인을 보내어 중국 조정의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렀다. 배신 권종하더니 남경으로부터 돌아와서 황제께서 슬퍼하신다는 말을 삼가 들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부자 사이에 지극한 정리로 비록 슬픔은 한이 없겠사오나 장수와 단명은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 진실로 또한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삶과 몸을 굽혀쳐나 사람들을 위하여 예제에 따라 슬픔을 절제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이어서 백은 이정, 흑색 세마포 100피, 백색 세저포 100피를 가져가서 혼전에 나아가서 제사드리게 하였다. 태조 1년 9월 3일 백응염 등이 한양의 궁궐과 성곽이 완성된 후 신도로 이전하자고 청하니 윤허하다. 시중 백응염 조준 등이 온천에 나아가서 아뢰었다. 가만히 보건대 한양의 궁궐이 이룩되지 못하고 성곽이 완공되지 못하여서 호종하는 사람이 민가를 빼앗아 들어가게 됩니다. 기후는 점차 추워오고 백성들은 돌아갈 데가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궁실과 성곽을 건축하고 각 관사를 배치하기를 기다려서 그 후에 도읍을 옮기도록 하소서. 임금이 옳게 여겨 받아들였다. 대오군 이부와 봉상소경 허애를 순군옥에 가두다. 전대오군 이부와 봉상소경 허애를 순군옥에 내려 가두었다. 영복군 왕격을 화령부에 안치하다. 영복군왕을 화령부에 안치하였다. 태조 1년 9월 4일 화성이 동정을 범하다. 화성이 동정에 분야로 들어갔다. 태조 1년 9월 5일 달이 심성을 가리다. 달이 심성을 가리웠다. 태조 1년 9월 8일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오니 세자와 백관이 선임문 밖에서 맞이하다.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오니 세자와 백관들이 선임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태조 1년 9월 11일 유구국 사신과 오령압의 사람이 조회에 참여하다. 임금이 조회를 보았다. 유구국의 사신과 오령압의 사람들이 조회에 참여하였다. 유구국의 사신은 동반 5품의 아래의 자리를 잡았고 오령압은 서반 4품의 아래의 자리를 잡았고 그 종자들은 6품의 아래의 자리를 잡았다. 유구국에서 박모를 바치었다. 여러 도의 알렴사에게 관원의 상벌을 정확히 하여 정사를 보필토록 명하는 교서, 여러 도의 알렴사를 나누어 보냈다. 경기자도의 좌간에 대부 이문화와 오도의 삼사좌승이고 애기교서를 내렸다.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 신민들의 추대로 인하여 마지못해서 왕위에 올랐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조심하고 있다. 무릇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담당 관원에게 힘입고 있다. 더군다나 경기는 왕실에 매우 가까우니 덕택을 선포하는 데는 마땅히 사방보다 먼저 해야 되겠도다. 이에 그대들을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게 하니 나의 정치에 부합하게 하라. 내가 생각하건대 상과 벌은 공이 있는 사람을 권장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다. 무릇 대소의 군관과 민관으로서 군사를 독려하여 승리를 거두거나 나라의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하거나 군사를 보전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사람은 마땅히 권장해야 될 것이니 장기에 갖추어 보고해야 할 것이며 혹은 적군을 두려워하여 군사를 지체시키거나 탐욕하고 부정한 짓을 하여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거나 군율을 어기고 법도를 어긴 사람은 마땅히 징계해야 될 것이니 양부 이상의 관원은 감금하고서 보고하고 가선 이하의 관원은 마땅히 즉시 처결해야 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편리한 사조가 있으면 적당한 데 따라 거행하여 나의 새로운 정치를 보필하게 하라. 양광도로 가는 예조전서, 조박과 경상도로 가는 사원 중승심효생과 전라도로 가는 호조전서, 김이성과 교주 강릉도로 가는 대장군 직무나 정탁과 서해도로 가는 산원경 정당 등에게 교서를 내렸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으로 마지못하여 여정에 따라서 왕위에 올랐으므로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를 마치 깊은 못에 떨어진 것 같이 하고 있다. 내가 미치지 못한 점을 번갈아 정돈하여 나의 정치를 보필하는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에 오히려 힘입어 태평에 이르기를 기약할 뿐이다. 대체로 장수는 군사를 통함으로 만 사람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으며 수령은 백성들에게 가까움으로 한 고을의 기쁨과 근심이 그에게 매여 있는데 진실로 상주고 벌줌을 명백히 하여 원장과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찌 기강을 세워서 성과를 책임지겠는가. 무릇 대소의 군관과 민관으로서 만약 기계를 내어 승리를 거두거나 강한 적군을 힘을 다해 막거나 정사를 공평하게 하고 송사를 잘 다스리거나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한 사람은 모두 이름을 써서 보고하라. 내가 장차 벼슬의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쓸 것이다. 만약 군사의 행군에 군율을 어기거나
풍문만 듣고 도망하여 달아나거나 탐장하여 직무에 게을리하거나 관직에 있으면서 조심하지 않은 사람은 양부 이상의 관원은 감금하여 신청하고 가선 이하의 관원은 마땅히 즉시 처결하여 내가 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 주고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 준다는 뜻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 백성들에게 편리한 사이가 있으면 스스로 성문법이 있으니 힘써 이를 시행할 것이다. 태조 1년 9월 14일 예문춘 주간에서 사관의 입시 사료 수집 등에 관한 일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예문춘 주간에서 세 가지 일을 상언하였다. 매양정전에서 만기를 체결하고 신료들을 접견할 때에는 원컨대 사신으로 하여금 좌우에 입시하게 하여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노랄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듣도록 하소서. 경관으로서 수천 이하의 관직에 충당된 사람은 원컨대 각기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사초로 만들어서 모두 본관으로 보내게 하소서. 본관으로 하여금 서울과 지방의 크고 작은 아문에 직접 공촉을 보내어 무로 시행한 것이 정령에 관계되고 관계에 전할 만한 것은 명백히 공문서로 보내게 할 것이며 또 도평이 서사와 검상조례서로 하여금 매양 그 철의 마지막 날의 조례를 모두 써서 본관으로 보내어 기록에 빈고하게 하고 이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모두 허락하였다. 태조 1년 9월 16일 대간에서 유언을 유포시킨 이부와 허애를 탄핵하니 예방으로 귀양 보내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예로부터 제왕이 일어남은 하늘이 명령하게 되고 세류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사책을 상고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너그럽고 인자한 큰 도량으로 왕씨의 쇠란 한 말년을 당하여 천명이 돌아오고 여러 신하들이 추대하여 문득 대보에 오르셨으니 고려 왕조의 당여로서 죄가 마땅히 멸족될 만한 사람도 모두 관대한 용서를 입어 머리를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부 허애 등은 전하께서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해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망스런 말로 선동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의혹시켰으니 마땅히 대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순군부와 함께 국문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제왕의 일어남이 세류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오래되었다. 지금 명나라 황제도 또한 필부로서 천하를 얻었으니 이 무리들이 세류에 관계된다는 말을 어찌 마음에 두겠는가. 더군다나 우연히 그 아내와 첩과 더불어 안방에서 말했으니 어찌 국문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에 이부를 외방으로 귀양 보내고 허애의 관직을 파면하게 하였다. 간관이 또 상소하였다. 옛날에 당나라 태종 때의 신병으로 인하여 요망스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어사가 오히려 이를 탄핵했습니다. 지금 이부와 허애는 이미 신병도 없으면서 감히 요망한 말을 하여 여러 사람의 귀를 의혹시켰으니 이들을 서울에 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허애도 귀양 보냈다. 공신도감에서 개국 공신의 포상 규정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공신도감에서 상언하였다. 문화저시중 배극념과 우시중 조준 등 16인은 천명과 인심의 소재를 환하게 알고서 의논과 계책을 결정하여 전하를 추대하여 왕업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비록 전하의 성덕과 신공이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른 것이겠지만은 역시 일세에 뛰어난 신하들의 충성을 다하고 대의에 힘써서 천명을 도와 나라를 세운 것이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바 그 공이 매우 커서 황화 갓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 이숫돌과 같이 작게 되도록 길이 공을 잇기 어렵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1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정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자그를 봉하고 토지를 주며 그 아버지 어머니 아내에게는 3등을 띄어 올려서 공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3등을 띄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과 사위에게 2등을 띄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전지 몇 결, 노비 몇 구, 부사 7명, 진배파령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한 내에 1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 이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판삼사사 윤호 등 11인은 위에 항목의 공신들이 천명을 도어 나라를 세우는 즈음에 모의에 참여하여 전하를 추대했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바 그 공이 또한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2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정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아버지 어머니 아내에게는 2등을 띄어 올려서 공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2등을 띄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1등을 띄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전지 몇 결, 노비 몇 구, 부사 5명,
진배 8령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한 내에 계곡 2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도승지 안경공 등 16인은 고려 왕조의 정치가 문란한 때 전하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조를 굳게 지켜 변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칭찬할 만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3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정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아버지 어머니 아내에게는 한 등을 띄어 올려서 봉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1등을 띄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를 녹용하고 전지 몇 결, 노비 몇 구, 구사 3명, 진배 8령 6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한 내에 계곡 3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중추원사 김인찬은 지금 그 몸은 죽었지만은 백응령 등이 전하를 추대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추대하였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매우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1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그 포상의 은절을 한결같이 백응령의 예와 같이 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허하고 또 명하여 1등 공신 백응령과 조준에게 시급 1,000호, 식실봉 300호, 전지 220결, 노비 39를 내려주고 김사형 정도전 남은에게는 전지 200결, 노비 25구를 내려주고 이재이와 정익의 이질한 장사길 조인옥 남지 조박 정탁에게는 전지 170결, 노비 29를 내려주고 정충 오무을 김인찬에게는 전지 150결, 노비 15구를 내려주고 2등 공신에게는 전지 100결, 노비 19를 내려주고 3등 공신에게는 전지 70결, 노비 7구를 내려주었다.